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어제 3천만 원 매수했을 때 거의 본전이었지? 5천 원 정도?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이너스 53만 원 정도. 음, 근데 이제 환율이 조금 올랐는지 매입 금액이 한 4만 원 정도 올라 있더라고. 아,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한 50만 원 되는 거고. 네,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막 내리꽂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와, 오늘 이거 폭락 엄청 심하게 오늘 했더니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끝났고. 난 말아 올릴 줄 알았는데. 아, 그랬어? 안타깝네. 안타까워. 어제 좀 내가 갭을 떠서 시작을 하지 않겠냐. 그쵸. 예상을 했는데, 뭐, 개똥이나 그딴 거 없었고. 그런 거 없었고. 아, 이게 진짜 애매해. 차라리 한 60일 선까지 하락을 해줬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이렇게 횡보하는 게 가장 좀 내 입장에서는 음, 최악인 상황.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은 한, 뭐 관망하지 않을까. 그쵸. 뭐 오늘도 좀 여러 가지 하락을 해주면 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3대 지수 중에 또 나스닥만 빠졌어. 아주 요즘 뭐 나스닥이 동네 북이야. 오늘 심지어 러셀도 올랐는데, 네, 좀 나스닥만 빠졌고, 그러게. 공포 탄력 지수는 47에서 46으로 뭐 1 떨어졌고, 네, 나스닥 RSI는 53.83으로 뭐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 주요 뉴스만 좀 간추려 보면, 네, 러셀이 지금 잘 나가, 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 네. 지금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스닥보다 4% 정도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 진짜 예, 잘 나가네. 잘 나가지. 며칠 진짜 안 됐는데 1월 1일도 또 쉬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뭐 사실 나스닥이 못 가고 있어. 음, 그리고 이제 구글이 지금 4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조 달러면은 1달러에 1,400원만 잡아도 한 6천조 되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도 3천조가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구글 하나면 6천조야. 미국이 대단한 나라고. 와, 그리고 이제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내년 국방비를 1.5조 달러를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국방비보다 60%를 더 올리는 건데, 왜 저래? 근데 지금 좀 막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잖아. 그래서 지금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66개 국제 기구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기후, 뭐 무역, 인권, 뭐 그런 기관들이야 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겠다. 이제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 일반적인 사회도 그렇고,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건, 뭐 음.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동맹국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했는데, 그동안 니들은 우리한테 무역 흑자만 얻어갔지, 니들이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이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미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뭐 물론 뭐 군사력도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경찰국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쵸.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지 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부통령이 네. 유럽에다가 얘기를 한 게 네. 지금 그린란드를 굉장히 좀 탐내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금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네. 뭐 자원도 있지만 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유럽이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다.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자원을 더 노리고 한다는 게 거의 뭐 주요 이제 네티즌들의 생각이긴 하지. 네. 아무튼 이런 발언을 했고. 네. 오늘이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이제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들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게 확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오늘 선고가.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시장 예측이 지금 관세가 폐지될 확률을 거의 72%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유지가 안 되지 않겠냐. 진짜? 유지 확률을 낮게 보고 있고. 그럼 다 토해내야 되는 거?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정책이긴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해.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올해 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보고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10시 반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어. 네.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이 한 명 늘어났어. 오. 원래 기존 이제 푸른 바다님이랑 소피님이 있었는데, 오리?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오리님이, 우리 후원, 3816님. 돼주셨는데, 네. 우리가 멤버십 회원이라고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순히 후원 개념인데, 음. 이렇게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애청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네. 본인이 이제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하면, 네. 그때마다 이제 일부를 이제 레버리지 비율로 이제 스위칭을 한다. 약간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그분이야.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되게 젊으신데, 공격적으로? 엄청 공격적인 분. 여기 대출 받아서 막 하시는 분. 근데 이 전략이 사실 유명한 전략이야. 일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전략인데, 이제, QQQ랑 TQQQ를 일정 이제 폭락했을 때 비율을 섞는 거지. 폭락을 하면 TQ를 더 많이 가져가고, 상승을 하면 또 QQQ를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전략인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구독자 또 분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전략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어떤 테스트를 준비했냐면, 평소에는 QQQ를 보유하다가, 네. 이제 폭락했을 때 TQ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QQQ로 바꿔서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과연 TQ를 존버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좋을지. 근데 당연히 좋겠지. 당연히 좋을 건데 생각만 해도 대충 뭐 나와. 당연히 좋은데 근데 이게 스위칭 과정에서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Q로 수익을 좀 보다가 QQQ로 이제 팔잖아. 팔고 다시 넘어갈 때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본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고점과 저점은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스닥 장기 추세선을 활용을 했고. 네. 무슨 말이냐. 네. 그러니까 요 파란색 화살표 있잖아. 네. 여기서는 이제 QQQ를 사.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배짜리? 한 배짜리 QQQ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빨간색 라인에 닿는 부분에서 네. 이제 TQ를 바꾸는 거야. 네. 그리고 요 구간은 TQ로 가지고 있다가 세 배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QQQ로 스위칭을 하고 네. 또 요 구간은 이제 QQQ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TQ로 다시 스위칭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계속. 네네. 그래서 뭐 정확히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네. 어떻게 될지 볼 건데 네. 조건은 2011년부터 201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1,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할 거야. 적립이 아니야. 네네. 1,000만 원 몰빵으로 시작을 할 거고, 네. 환율은 무시했어. 그리고 스위칭 가격은 월 종가 가격으로 했고, 이 스위칭 할 때마다 양도세 22% 그쵸. 적용을 해줬고, 네. 근데 이게 정확히 하려면 스위칭 할 때마다 250만 원 비과세까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250만 원에 대한 비과세까지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지금 오늘 이거 만드는데 한 4시간 걸렸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스위칭 전략 결과부터 보면, 네. 일단 차트는 이래. 그리고 이제 TQ 존버 차트는 이래. 근데 비교를 해서 보면, 네. 일단 진짜 제일 유의미한 결과는 뭐냐면 2022년 폭락장 때 네네. TQ가 근 10억까지 올라왔어. 네. 10억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2억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여기서 8억이 날아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가격이 2018년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3년이야. 네. 그러니까 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네. 5년 전 가격이 있구나. 5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폭락을 맞아보면 이때 이 상실감을 이로 말할 수 없어. 내가 이때 이 폭락 맞고 나서 정말
20점을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이로 말할 수 없지. 내가 이때 제 멘탈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근데 이제 스위칭 전략은 네. 한 5억까지 갔다가 2억 5천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야. 그러니까 좀 MDD가 많이 방어가 되긴 했어. 그러네요. 그래서 확실히 MDD 측면에서는 스위칭 전략이 좀 멘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결과를 보면은 일단 스위칭 전략은 평가 금액이 14억 4천 해서 수익률이 14,300%. 네. 그리고 이제 TQ 존버는 평가 금액이 12억 9천만 원 해서 수익률이 12,800%. 네. 그리고 양도세가 스위칭 전략이 3억 2천이 나왔어. 나는 이게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해가지고 이게 이상한가 계산이 잘못됐네 해가지고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맞아. 양도세가 이게 처음에는 몇백만 원 안 내다가 나중에 이제 요 구간에서 뭐 1억을 넘게 내더라고. 그래서 양도세가 3억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양도세만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그래서 뭐 수익률도 스위칭 전략이 높기는 해. 그래서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네.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스위칭 전략이 우세해. 특히 이 MDD를 생각하면은 이 폭락장 공포 심리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쵸.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뭐 딱히 이렇게 땡기는 전략은 아니었어. 네네. 나는 이 전략을 뭐 이렇게 땡기지는 않는데 또 계속 세금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확실히 그냥 존버보다는 좀 뭐 수익률 면에서나 MDD 면에서나 좋은 그쵸. 전략인 것 같아.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했어.